자, 교재 32쪽 할 건데, 맞아. 아까 누가 질문했던 것 중에, 3쪽에서 하나, 둘, 셋, 중략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중략에서 밑으로, 중략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내가 아까 이게 연세와 반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연세는 그 다음 줄에 있는 게 연세였어요. 아셨죠? 그 다음 줄이 연세예요. 고생대로 할 지경엔 그른 사람이나 되지 말지 거기요. 그른 사람 될 지경엔 옳은 사람이나 되지 그려. 옳은 사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연세야. 위에는 반복이고. 사랑에 관한 시조 4편 보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시조들 보니까. 자, 가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신 김상용이 지은 평시조이다.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임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임을 탓하고 있다. 밑줄, 임을 탓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태도를 보이는 건 사실 흔하지 않아요. 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거, 이런 거. 너 사랑한다는 거, 네가 날 사랑해? 그거 거짓말이야, 이러고 있대요. 특히 꿈에 와서 본다는 말은 더 거짓말인데, 그 이유는 자신처럼 그리움에 뒤척이노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므로 꿈에서 만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름 논리적이죠. 이유를 말해서 너 거짓말인데 그 이유는 이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이처럼 이 작품은 임의 부재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 밑줄, 임의 부재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했습니다. 이게 작가가 누군지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주제는 임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이에요. 작가인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왕족을 모시고 강화로 피란했다가 강화성이 함락되자 순절했던 인물임을 고려해서 이 작품을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볼 수도 있다. 작가의 삶을 고려했을 때 임을 뭘로도 본다?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 했어요. 자, 가 시작합니다. 사랑이 거짓말이, 임날 사랑 거짓말이. 말을 하다 말았어요. 그죠? 사랑이 거짓말이다. 네가 날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다. 님을 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 꿈에 와서 뵌단 말이, 보인단 말이 그것이 더 거짓말이다. 점층 반복은 이해되세요? 사랑이 거짓말, 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 꿈에 와서 뵌다는 그 말이 더 거짓말이다. 반복과 점층. 왜 그럼 거짓말이냐? 나같이 잠이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보이겠냐? 서리법 요거야. 나는 그리움에 잠이 안 와요. 나는 그리움에 잠이 안 온다. 그럼 님은 안 그리운 거죠. 넌 그리움이 없어.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야. 그리움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서 너는 잠이 오지. 그래서 너는 잠을 자서 뭐 하지? 꿈을 꾸지. 나하고 대비되는 거지. 이럴 때 이제 사랑의 패자죠, 패자. 지고 있는 거예요. 더 좋아하니까. 나는 네가 너무 그리워서 잠을 못 자는데 너는 나를 꿈속에서 보인다고 했다? 그럼 넌 날 사랑하는 게 아니지. 이해돼? 난 널 너무 사랑해서 잠 못 자고 있는데. 나름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서 종장에서 화자의 원망이 투영되어 있어요. 나같이 잠이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보이겠냐? 여기서 원망의 정서 드러납니다. 종장에서 원망의 정서 투영되어 있습니다. 투정 부리는 거죠. 잠이 안 오는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거기 써 있어요. 전전반측.
근데 뭐도 있냐면 전전불매도 있어요. 잠이 안 온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전전반측은 뒤척뒤척 한다는 거고, 전전불매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불매는 라인 다시조에 나와요. 다시조에. 단어가 그냥 등장해. 전전불매라고. 내려가서 보세요. 다 봐봐요. 시조 다 밑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전전불매 있죠? 잠 못 자고 이리저리 뒤척하는 모양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작품을 엮어서 가에 이 상황을 다해서 찾아서 쓰거나 비슷한 사자성어를 묻는 문제, 학교 내신이니까 나올 수도 있다. 챙겨두고, 나와 이미 뭐 되죠?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비되는 상황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조, 그다음에 점층, 반복, 설의 이렇게 쓰였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나시로 바로 가도 되겠죠? 어렵지 않으셨어요? 나시 시작할게요. 이 작품은 감상 포인트 봅니다. 노론의 영수이자 성리학의 대가였던 송시열이 지은 평시조이다. 표면상 남녀 간의 사랑과 변심으로 인한 서러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변심으로 인한 서러움, 이면적으로는, 이 이면적인 건 이제 작가 송시열을 고려했을 때예요. 자신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쇠한 시기에 임금의 지지를 잃은 슬픔을 읊은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노론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 임금이 노론을 더 이상 지지해주지 않는 상황, 이걸 노래한 작품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해석할 수 있게 해놔야 돼요. EBS 보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게 문제를 풀라고 유도하고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내려가 보죠. 이미 해오심에 있어요. 이 정도 단어는 고전을 공부하는 친구는 고3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지. 그치? 헤아리다라는 뜻, 생각하다라는 뜻이야. 비슷한 말은 이거죠. 희에다, 헤아리다. 이미 해오심에, 생략된 말. 이미 해오심에, 누구를? 나를. 이미 나를 생각하심에 나는 전혀 믿었더니, 전혀 하면 안 믿어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 전혀는 매우 이런 뜻이야. 완전히 믿었다. 누구를? 생략된 말. 나는 전혀 누구를 믿었다? 임을 믿었다. 그럼 님이 나를 생각하심에 나는 님을 완전히 믿고 있었다. 그래서 님이 나를 생각했다는 건 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나도 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초장이 뭐냐 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나는 임금의 총애를 받았던 거예요. 과거의 나는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그래서 나도 임금을 믿었다. 완전히 믿었다. 중장 가볼게요. 날 사랑하던 정을 누구에게 옮기셨는가? 님의 변심으로 써있죠? 중장은 현재의 나의 모습이죠. 현재의 나는 임금에게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구조예요. 과거와 현재의 상황 대비가 나타난다. 이건 뭐 굳이 임금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임이라고 봐도 돼요. 임으로 써놓자. 임금은 임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가정법, 처음에 미시던 것이면, 미워하던 것이면
미시다라고 했으니까 높임법이 쓰인 거야. 그치? 미다가 미워하다인데 미시다니까 선어바람이 시를 써서 높임법을 사용한 거예요. 처음에 미워하시던 것이면 이다지도 서럽겠느냐? 서리법. 마지막은 님의 변심. 처음부터 미워했으면 안 그런데 변심해서 더 서럽다 라고 말한 거죠. 님의 변심으로 더 서럽다. 그래서 이다지도 서러우랴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죠.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어요. 이제 표현법 정리해보면 대비되는 거, 그래서 대조, 그 다음에 서리, 그다음에 가정법 이런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 그치? 그렇지 않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난 널 믿었는데 네가 변심해서 딴 사람한테 가버렸어. 나쁜 새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치? 하지만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영원한 건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중에 그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평생 같이 할 사람과 기준. 배우자 선택의 기준 뭐야? 돈. 그래. 돈 중요하지. 뭐 중요해? 얼굴도 중요해. 뭐가 중요해? 성격. 그 무엇보다 최고는 이거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의리 있는 존재.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아셨죠? 다른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이거 뭐 중요하지만 이거는 알죠? 이거는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없다가 있기란 너무 어려운 거야. 중요한 조건이긴 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봐라. 돈이 있고 의리가 있는 사람. 아셨죠? 진짜 중요해. 얼마 전에도 스승의 날이라서 걔가 지금 33 됐나?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나한테 선물을 막 보내줬어요. 내가 가전제품 막 이런 거 사줬거든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내가 맨날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의리 있는 사람이냐? 외모는 안 중요하다. 자기 남자친구가 누구 연예인 닮았다고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는데 야, 이 자식아. 의리가 중요하잖아. 모르겠습니다. 잘 살 수 있을지. 그래서 감동적이었어요. 고해 애들이 결혼도 해가지고 아들이 둘이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새삼 느끼는 거죠. 진짜 내가 늙었구나. 연식이 되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30년 뒤에 수자가 있을까? 있겠지. 그치? 왜 웃는 거야? 30년 뒤를 생각하면 너무 재밌겠니? 자, 그래서 나시는 서러움을 표현한 것이고 변심으로 인한 서러움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비되는 상황도 봤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는 작가가 재밌네요. 기녀예요. 기녀. 이 작품은 가람본 청구영원의 감상 포인트 보는 겁니다. 기녀 송이의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는 시조이다. 작가를 체크해 놓으세요. 기녀예요. 기생입니다. 기생. 화자는 남들 다 자는 밤에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홀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사정은 그 임이 이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래? 노래들이 다 왜 이 모양이야? 그죠? 그리하여 화자는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어서 이미 자신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어리다, 어려. 그죠? 애들이나 어린 애들이나 할 수 있는 발상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슬프게 만들 거야. 이래서 막 그 자기 몸 스스로 다치게 하고 하는 거. 아이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거든. 삐뚤어진 생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화자가, 작가가 기녀라는 거예요. 기녀. 그러니까 기생신분으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야. 여기서 사랑을 이룬다는 건 결혼한다는 거겠지. 기생신분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못할 거 아니야. 그런 이제 그 신분적 한계를 생각하면서 보면 시가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자, 초장. 남 다 자는 밤에 내어이 홀로 앉아 해서 남과 나가 대비되고 있어요. 남과 나의 대비. 남들은 다 잔다. 나는 혼자 앉아있다. 그래서 잔다. 못 잔다. 외로움과 그리움에 사무쳐서 못 자는 거겠죠? 그렇죠? 전전불매하고 임둔 임을 생각하는 거. 거의 의문문이지? 나는 어이 홀로 앉아 임을 생각하는가 이거야. 문장을 연결하면 초장 끝에 내 어이 홀로 앉아 뭐하고 있다? 임을 생각하는가 이거라고. 전전불매하고 임을 생각하는가. 근데 그 임은 임둔 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그 님을 사랑하고 있는 대비. 그죠? 이런 관계. 님과 나의 대비. 나와 남의 대비. 중장은 님과 나의 대비였어요. 차라리 내가 먼저 쉬어서, 사라져서 라는 뜻이죠. 죽어서.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서 제 그리게 하리라. 제가 나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싶다. 종장에선 말하고 싶은 게 이거죠. 죽음도 각오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님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런 게 세상에 있어? 그게 있으면 숭고한 사랑이긴 하겠지만 사실 뭐 지나고 보면 금방 식어버리는데 불같이 타올라서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는 않아. 그렇지 않니? 너희도 봐봐. 부모님이 지금도 불같이 연애하고 계시니? 뭐야, 그런 거야? 소 닭 보듯 하시지 않니? 왔나 보다, 가나 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쵸? 친구처럼 지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의리 있잖아요. 의리 있는 친구처럼 지내면 최고예요. 가장 좋은 거죠. 자, 죽음도 각오한 사랑. 목표가 뭐다? 님이 나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게 목표다. 자, 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라는 감상 포인트 먼저 볼게요. 사설시조예요. 얘는 서민의 노래입니다. 이 작품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을 보러 하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강렬한 그리움을 노래한 원망, 강렬한 그리움. 임에 대한 원망, 강렬한 그리움. 작잠 이상의 사설시조이다. 표현법 미술 쳐보세요. 반복, 연쇄, 열거, 서리 등의 표현법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 이 작품은 특히 장형화된 중장에서 일상의 소재들을 연쇄적으로 열거하며 과장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과장에 밑을 치십시오. 과장법도 쓰인 겁니다.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되 비탄에 빠지지 않고 슬픔에 빠지지 않고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중장의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얘기예요. 어떻게 해학성을 드러낼 수 있냐? 일상의 소재들을 열거하면서 과장된 상황을 제시해서 해학적이다. 슬픔에 빠지지 않는. 우리 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고통과 슬픔을 승화시키는,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맛이 여기 있답니다. 마지막에. 자, 라시 보게 사설시죠. 초장. 어이 못 오더냐? 무슨 일로 못 오더냐? 못 오더냐? 못 오는 의미예요. 이제 반복된 표현 쓰고 있어요. 반복해서 못 오고 있대요. 이 못 온다고 말하는 데서 좀 안 온다와 완전 다른 느낌이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기다리는데 안 온다가 아니라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 결국 못 온다의 이 못이, 못 부정이 상황 또는 능력에 의한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님이 못 온다는 건 님 자신의 뭐는 없다? 의지, 의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중장에서 이 못 올 만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한 거야. 아, 님이 못 오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는구나. 사실 안 오는 건데. 알았죠? 그래서 중장에선 이 상황에 대한 추론이 시작돼요. 못 오는 상황, 무슨 일이 있었겠다. 그래서 봅시다. 혹시 너 오는 길에, 너 나한테 오는데 그 길 위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를 놓고 뒤주 안에는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해 놓은 거야? 혹시 너 나한테 오고 있는 중에 너를 궤에다가 가둬놓고 그 궤를 다시 뒤주에다가 넣어놓고 그 뒤주는 어떤 집 안에다가 두고 그 집은 어떤 성 안에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담이 있고 그 담을 둘러싼 무쇠로 된 성이 있어서 너 그래서 나한테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거지 이러는 거야. 너를 심지어 뭐 해놨대? 결박해놨대. 묶어놨대. 그런 너를 묶어놔서 나한테 못 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봐요. 쌍배목 외걸쇠에 용거북 자물쇠로 깊이 깊이 잠갔더냐? 했어요. 여기까지. 그 궤를 쌍배목 외걸쇠, 그 걸쇠라는 잠금 장치로 잠가놓고 용거북 자물쇠로 용과 거북을 새겨 넣은 자물쇠로 잠근 거 아니야? 너 어이글이 아니 오더냐? 점점 이렇게 좁아지죠. 결박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데 이건 말이야 성에서 갈수록 작아지니까 점점 줄어든다의 의미로 점강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점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더 악화되고 심화되는 거지. 그래서 점층법으로 봐도
무방한 거야.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은 점층법이 쓰였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합해. 그래서 이 점층과 연쇄 쓰이고 있죠. 점층법, 연쇄법 쓰이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지금 읽으면서 이 화자가 이미 안 오는 이 괴로운 상황과 이런 것들을 웃음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 과장된 표현이라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 슬픔에 빠지지 않는 해학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니? 그건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런 소재들에서 특히 마지막에 괴를 잠가놨는데 어떤 걸로 잠가놨어? 쌍배목 백걸쇠로, 쌍배목 무슨 걸쇠야? 쌍배목 외걸쇠로 잠가놓고 자물쇠는 용 거북 모양을 새긴 자물쇠로 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데서 이 구체성을 띌 때 있죠. 일상의 소재를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묘사할 때, 이럴 때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너 왜 나한테 전화 못해? 손가락 부러진 거야? 이러면 화내는 거야. 손가락 부러졌어? 왜 전화를 안 해? 이러면 화내는 거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 너 손가락 부러져서 병원에 갔어? 그래서 몇 바늘 꼬맸어? 마취는 뭘로 했어? 몇 바늘 꼬맸고 마취는 뭘로 했는데 그래서 못한 거야? 이게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심각함이 사라져요. 이해되니? 그래서 비슷한 사설시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창내고자라는 사설시조에 보면 들어봤죠? 내가 너무 답답해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 고마워 웃어줘서.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내 마음속에 창문을 만들고 열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 자, 나 봐봐. 그냥 창문 만들고 열어볼래 하면 아 진짜 답답한가 보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다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지. 창문을 뭘로 만들까? 아 그래, 이중 샤시? 방충망 꼭 달까? 잠금 장치는 뭘로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상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과장된 상황과 함께 이 심각한 분위기가 해소돼 버리는 거지. 이렇게 해서 비탄의 정서가 극복되는 거야. 해학적으로 표현되는 거야. 여기도 그 해학성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사실은 님은 나한테 안 올 거야. 나 혼자 생각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니까 나한테 못 오는 거겠지. 너무 오고 싶은데. 알겠어요? 한 달이 30날이오늘. 한 달이 요게 사설시조가 모든 사설시조가 요거는 지키죠. 시조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장의 첫 세 글자. 한 달이 30날인데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냐? 원망. 한 달이 30일인데 시간 내서 날 보러 올 하루 없겠느냐? 서리법. 원망의 정서 표출한 거예요. 야속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야속함, 원망, 이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 이런 건 다 뭐야? 개뻥인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연애할 때도 똑같아. 니네가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연락을 안 해? 아 나는 바쁘면 연락을 못해.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야. 알았죠? 어떻게 한 번을 연락을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불쌍하다. 갑자기 이 사람이 불쌍해졌어. 또 원망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장에서는 원망의 정서를 표출하면서 야속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해석 한번 쭉 해보세요. 가나다라. 그리고 표현 정리 한번 할 테니까 가나다라 해석 한번 해보세요. 요새 학교에서 진도 빨리 나가고 있는 편이니? 아니면 딴짓 좀 많이 하니? 수행평가했니? 다음 주에는 그동안 니네가 말해준 진도 다 나가버릴 것 같은데 학교 진도를 쫓아가는 상황이 될 것 같네, 느낌에.
근데 그게 또 마음 편해. 한편으론. 충분히 복습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 거기 이것만은 꼭 익히자의 핵심 개념에 화자의 태도, 어조, 정서 세 가지 부류로 정리해 놨는데 그 밑줄 좀 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랑이 거짓말이에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임의 말이 거짓말이고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움에 뒤척이느라 잠을 잘 수 없으므로 꿈에 와서 본다는 말은 더욱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면서 임을 탓함. 탓하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투정하는 듯한 어조 요거 체크하십시오. 흔하지 않아요. 아셨죠? 사대부 남자가 지은 시조인데 작자인 김상용의 삶과 연관 지을 때 이 작품의 임을 임금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상하죠. 그러니까 임금을 억지로 넣으면 임금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임금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이상해져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그만큼 내가 그립다 이 정도. 다음에 이미 해오심에에서는 님의 사랑을 굳게 믿던 화자가 님의 변심으로 인해 서러움을 느낀 거고 작자인 송시열이 노론의 영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자신이 이끄는 집단에 대한 임금의 총애가 사라져서 노론이 정치적으로 쇠한 것과 관련된 노래로 해석한 그러니까 노론이 정치적으로 쇠한 것과 관련된 노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건 임금으로 봐도 괜찮아요. 그쵸? 다음에 남은 다 자는 밤에 기생이 지은 노래 여기서는 세 번째 항 볼게요. 기생이 지은 노래 세 번째 항 작자인 송이가 기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랑으로 인한 아픔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속되기 어려웠던 사랑으로 인한 아픔을 노래한 작품 기녀였다는 거 고려합니다. 어이모도녀다는 야속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안 와. 야속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 밑에 표현법들 거기 나온 그대로만 정리하고 어디에 이 표현이 쓰였지 이것만 확실하게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시조와 사설시조. 사설시조 이거 좀 알고 가자.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34쪽에. 여기 이제 EBS 보기에 있는 거니까 그냥 그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 번만 봅시다. 평시조는 4개의 마디가 2개의 구를 이루고 4마디가 2개의 구를 이룬다.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마디가 하나의 구를 이룬다. 그리고 2개의 구가 하나의 장을 이룬다. 2구가 하나의 장을 이뤄서 초장, 중장, 종장. 이거 똑같이 생긴 게 그래서 3장 6구 이렇게 말하죠. 종장의 세 번째 마디, 첫 마디는 세음절, 종장의 첫 마디는 삼음절로 고정되어 있다. 사설시조는 3장으로 구성되고 종장의 첫 번째 마디가 삼음절로 고정된다는 점은 여기까지는 평시조와 같으나 어느 장에, 초장, 중장이든 어느 장에 어느 마디, 어느 구든 자유롭게 길어질 수 있는 파격성을 특징으로 함. 그래서 무한정 길어지는 거예요. 사설시조의 특징은 종장을 제외한 다른 초장이나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지는 걸 사설시조라고 그래요. 이 제한 없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너희 학교에 내신 문제 1학년이었나요? 서술형에 이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한 없이에 대해서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길어지는 거다. 라고 모범 답안을 내와서 바로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온 사설시조 개념을 알려줬죠. 친구한테. 거기 보면 제한 없이 길어지는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게임이 끝났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특히 서술형이나 이런 데서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냐라는 것들이 있으면 갖고 오시면 우리 이제 선생님들끼리 열띤 토론을 해서 맞다 틀리다를 항상 결정하고 그 다음에 따질지 말지 대책을 논의하거든요. 이번 중간고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논란? 없었어요? 예. 논란이 생기기 어려운 게요.
EBS를 기준으로 문제를 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그리고 3학년 시험은 더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의 이 주장을 끝까지 막 고집하다 보면 애들이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지금. 수능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죠?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답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의 논리가 빈약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끝까지 펼칠 수가 없는. 자, 집에 가시면 최소한 문제를 그래도 한 20문제씩은 미리 좀 풀어 놓으세요. 다 지나가 한 번에 풀지 마시고 20문제씩은 좀 풀어 놓으시면 좋겠고, 그 정보를 좀 적극적으로 공유하자. 시험 범위, 진도 나가는 것들, 범위 확정되는 것들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오늘 고생했고요.